오늘 처음 시작부터 이런 말씀 드린 건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식구들이라고 생각하고 하소연을 좀 할게요. 애들이 막 기어다니면은 모르면 막 입에다가 무조건 넣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끗하게 닦아야 되기는 되겠고 몸은 힘이 들고 이것저것 청소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옛날에 문 닦아라 그랬어. 얼마나 문지르고 닦고. 문 닦어, 너무 닦으니까. 네. 알 먹고 이러니까 네. 쌓여라. 쌓여. 지금은. 네. 그리고 조금 날 잡아서 한번 완전하게 내가 해야 되겠다. 네. 하고 나면 아주 온 삭신이 다 아프잖아요. 그리고 왜 부어? 네. 그 다음날 일어나면 무슨 해사람 없는 문제라. 네. 아니 뭐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뭐해? 띵띵 부셨어요. 힘들어서 힘들어서. 그러니까 어제도 청소를 많이 하신 거죠? 그냥 부어 있어. 그냥 부어 있어요. 양동호 교수님, 네,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만 이용렬 선생님처럼 보이세요. 집안 쓰레기 치우는 거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또 인체에도 쓰레기가 있습니다. 갑자기 쓰레기 그러니까 쓰레기 너무 많이 쌓인 거 같아. 아니야. 근데 보통 우리 쓰레기 그러면 소변, 대변, 땀 이런 걸 다 배출시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해로운 여러 가지 그 부산물들이 소화 과정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 동물질들이 체내의 여러 가지 그 면역 체제를 억압을 하게 되고 박테리아라든지 그런 균이 자생을 하고 감염이 계속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친구들도 다 이제 결혼해서 안정을 찾아가는 시기다 보니까 저 역시도 똑같았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했었죠. 남들에겐 평범한 일상도 그에겐 욕심. 어느 날 갑자기 삶을 바꿔버린 무서운 질병 만성 콩팥병. 소모품인 콩팥 한 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다. 짠 거, 매운 거,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5년 생존율이 한 60%, 10년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비용 지출 순위 1에서 3위가 만성 콩팥병, 만성 콩팥병. 1,300만 원, 장기 기증됐을 경우에 12만 2만 원 정도. 1년 같으면 3천만 원 넘는다고 봐요. 혈액투석도, 콩팥 이식도 모두 큰 부담인 무서운 질환 만성 콩팥병. 몸속 쓰레기를 치워 만성 콩팥병을 예방할 비결이 공개됩니다. 제주의 한 요양원. 이곳에 머무르는 이들이 관광에 나선다. 아름다운 풍광에 아픔을 잠시 내려놓는 사람들. 이들은 만성 콩팥병 환자다. 너무 좋아요. 이게 몇 년 만에 해봤는지 몰라. 자유야, 자유. 이틀에 한 번인 투석. 창살 없는 감옥이나 마찬가지다. 제가 원래는 투석이 끝나면은 한 발자국도 안 나가거든요.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데 근데 여기 와서는 투석 끝나고 이렇게 돌아다닌단 말이죠. 이번 여행은 저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에서 왔지만은 너무 잘 온 것 같아요. 투석에 매여 여행 한번 하기 어려운 사람들. 이곳엔 혈액투석기가 있어 걱정을 던다. 하루는 관광, 하루는 투석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2년째 투병 중인 양승주 씨도 그 중에 하나다. 몸에 있는 수분 중에 소변을 보지 못하니까 소변이 피로 도는 거를 걸러주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신장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니까 인공신장이죠, 이 기계가 사실.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 투석. 2년째인데 벌써 지쳤다. 살아야 되겠다는 희망을 갖지를 못해요. 언젠간 죽겠지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신청을 안 했었어요. 안 했다가 6월달인가 신청을 하게 됐어요. 제가 아직 노모가 살아계셔서 노모보다는 먼저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서로 죄 짓는 기분이라. 투석보다 이식을 기다리는 게 더 힘들지만 도리가 없다. 10년 동안 사용한다고 그래도 비전받아서 근데 10년 동안 투석 안 할 수 있다면 그게 좋은 일 아니에요. 언젠가는 이식받으리란 막연한 기대. 하지만 너무도 먼 얘기다. 지금은 이제 일자리 구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화목토를 투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비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런 사원을 뽑을 수가 없는 거죠. 날개가 꺾인 청년, 꿈도 멀어졌다. 신장이 안 나빠졌다면은 아마 커피 공부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 꿈이 제 이름으로 된 조그만 가게 하나 차리는 거거든요. 커피 가게. 그걸 아마 하고 있지 않을까. 글라이더 나네요. 한 번에 4시간씩 걸리는 혈액투석을 일주일에 3번, 그것도 평생 받아야 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내는 기관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대표 선수가 이제 신장이죠. 몸에 혈행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 심장이 있고 신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심장에서 혈액을 영양분이 많은 혈액을 보내면 신장까지 가서 신장에서 우리 몸에 다시 쓸만한 것들은 다시 올려요. 쓰도록. 그다음에 쓸데없는 것들은 밑으로 빼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아주 유기적인 기관이죠. 대체로 만들 수도 없는 만큼 인간의 신비로운 기관인데 이런 신장에 문제가 생기면 아까 VCR 보신 것처럼 우리가 투석을 해야 된다거나 하는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상황에 처할 수 있고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비용 지출 순위 1에서 3위가 고혈압, 만성 콩팥병, 그다음에 당뇨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60이 넘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게 이제 올 가능성이 제일 가깝잖아요, 제가. 내 몸에 쓰레기가 있는지 없는지 또 우리 보통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 이런 건 없을까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5가지 증상을 보시면 아침 저녁으로 몸이 잘 붓거나 똑같이 먹는데도 군살이 찐다. 툭하면 감기에 잘 걸린다. 아무리 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는다. 피곤해. 어깨가 결리고 관절통, 근육통이 있다. 이 5가지가 다 내 얘기 같다. 이러면 몸속에 쓰레기가 쌓였다는 증거고요. 특히 몸이 붓는 부종 증상은 아주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어떻게? 혹시 어떠세요? 다 안 돼? 5가지가요? 응. 야, 어떻게 이게 지금 사실은 심각한 건데. 근데 사실 콩팥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선생님한테 뭐 상의를 했다든지 여쭤봤다든지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되게 증세도 없고 그리고 당뇨, 고혈압 환자가 많고 나이가 많아짐에 따라서 그 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당장은 또 본인이 느끼는 증세는 전혀 없고 그러기 때문에 콩팥 자체는 일단은 그 소모품이라는 어떤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쓰면 비누처럼 자꾸 오래 쓰면 쓸수록 닳아서 없어지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은 지금 30대하고 80대 콩팥 크기가 좀 다른 게 그렇죠. 나이가 들수록 작아진다는 거예요. 닳았어. 대개는 많이 써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30대까지는 되게 콩팥에 그 재생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거의 줄기세포의 준한 그런 재생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혈액에 한 120cc를 분당 노폐물을 거의 걸러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요. 한 살이 더 올라갈 때마다 0.8에지 1%의 그 콩팥의 기능이 떨어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한 40년, 50년 지나서는 거의 50에서 60%의 기능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한 120cc 걸러던 놈에서 60에서 70 정도 cc밖에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2개에서 2개 있잖아요. 그 하나 없어도 산다며요.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1차적으로 시작하는 건 투석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장을 이식받고 싶다고 해도 이식해 주실 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2016년 말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신장 이식을 기다리고 계신 분이 한 18,000분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조사를 보면은 한 7년 전까지만 해도 이 신장 이식 기다리는 기간이 뭐 한 2년 반 정도였다면 지금 5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는데 많다는 거죠. 이제는 내 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신장을 이식해 주실 분들도 줄어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어요. 늦은 밤 서울의 한 혈액투석실. 처음이 아닌 듯 자연스럽게 투석 준비를 시작하는 한 남자. 그는 만성 콩팥병 5기 판정을 받고
10년째 혈액 투석 중인 환자다. 이제는 익숙해진 병원 생활.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면서 혈액 투석은 그의 일상이 됐다. 여기 너무 엄청 아팠어요. 10년이라는 긴 투병 생활을 증명하듯 그의 오른팔엔 아물 날 없는 주사 자국과 상처가 선명하다. 투석 10년 차인데도 여전한 아픔. 그는 이틀에 한 번씩 이런 고통과 싸운다. 이렇게 다리 지나려고 그러고요. 투석을 받으려면 동맥과 정맥을 연결해 혈관을 굵게 만드는 수술로 동맥정루 수술이 필수다. 굵어진 혈관에서 환자의 혈액을 직접 빼낸 다음 콩팥 투석기 인공막으로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깨끗해진 혈액을 체내로 되돌리는 게 투석의 원리다. 일주일에 3번 하루 4시간씩 꼼짝없이 투석을 받아야 하는 영훈 씨. 그는 죽을 때까지 이 생활을 반복해야 한다. 투석 시간을 결정하는 건 감량해야 할 체중이다. 환자의 그날 상태에 따라 빼낼 노폐물의 양이 달라져서다. 병원에 오시는데 한 이틀 정도 있다가 오시는데 그 사이에 식사도 하시고 물도 드시고 그러시잖아요. 그럼 몸이 좀 부어요. 그러면 60kg인 분이 62kg나 62.5kg나 63kg로 오신단 말이에요. 본래는 이제 매일 화장실에 하루에 몇 차례 화장실 가셔야 되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주일에 3번씩 오셔서 요독도 제거하시고 몸이 부으셨던 것도 수분을 제거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 수분을 제거하고 난 체중을 건체중이라고 해요. 오늘도 홀로 힘겨운 싸움 중인 영훈 씨. 아프고 번거로워도 투석을 하루라도 걸으면 생명이 위험하기에 어쩔 수가 없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끝난 투석. 집으로 돌아갈 때면 후회가 밀려온다는데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사구체 신염 3기였던 영훈 씨. 그때만 해도 투석을 피할 수 있었지만 몸 관리를 제때 하지 않아 2년 후 만성 콩팥병 진단을 받았다. 한 10년 정도 이제 파견직으로 있었다가 2005년도에 이제 정규직으로 올라가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대리라는 직급 달고 이제 과장을 달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이 병을 안 게 이제 2006년도에 알게 됐거든요. 이제 과장 되면 이제 대우가 달라지니까 그만큼 더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는 이 병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안 쓴 거죠. 그때는 너무 젊고 병에 무지해 건강 대신 승진을 택했던 영훈 씨. 지금 그 대가를 혹독히 치르는 중이다. 그런 거다 이제 왔냐? 이제 왔지. 밥 먹어야지. 힘들다. 힘들지. 노폐물 배출량을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하루 종일 굶은 영훈 씨. 어머니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늦은 저녁을 차려주는 것뿐이다. 조금 더 줘야 될 것 같아. 그냥 밥을 너무 급하게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 배고파서 뜨겁고 나온 건 너무 배고프거든요. 원래 조금만 먹어야 돼. 순삭 한 잔. 그래야 또 내일 아침에 밥을 먹고 또 나가. 전부 다 싱거워 반찬이. 투석 한 잔. 아 그래요? 투석 받고 오면 너무너무 힘들고 밤에 늦게 또 밥을 먹어야 되고 잠 자고 삐쩍 마르고 불쌍하지요. 뭐. 엄마가 튼튼한 아들로 만들어 놨으면 저렇게 투석 안 받고 건강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냥 신장을 나쁘게 만들어 놔가지고 투석을 받으니까 엄청 속상해요. 항상 그게 한쪽에 가슴에 엉어리가 져요.
아들이 아픈 게 자신의 탓인 것만 같은 어머니. 밥 천천히 먹어, 천천히. 천천히. 나서 먹고. 꾸준한 혈압 관리와 식단 조절로 콩팥이 더 나빠지지 않게 지키는 게 최선인 영원 씨. 만성 콩팥병 환자가 투석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콩팥 이식을 받는 것뿐이다. 하지만 그는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다. 이식을 기다리던 중 콩팥에 암이 발견돼서다. 암에 걸리게 되면은 모든 게 다 중단돼 버리고 이제 암 환자로 이제 등록이 돼서 향후 5년 동안 이식은 전혀 안 되는 부분으로 이제 진행되는 겁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었던 그의 꿈을 송두리째 앗아간 만성 콩팥병. 늦은 후회가 밀려온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저도 똑같이 그냥 가정을 꾸려서 오손도손 사는 게 이렇게 가장 바라는 거였었는데 투석을 하고 나서부터는 그 생각이 참 어렵더라고요. 앞으로도 이제 잘 관리해야죠. 한참 즐거울 나이고 행복할 나이고 일할 나이고 이런데 저러고 계시니까 참 속상하네요. 근데 저 교수님 이렇게 나이 이제 40 조금 넘었는데 이렇게 아프잖아요. 왜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제일 많은 게 이제 당뇨병이 그 투석을 하게 되는 전체 환자의 거의 반이 당뇨병에 의해서 기인을 하게 되고요. 같이 가는 거네요. 같이 간다고 봐야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고혈압. 이거는 매번 나오는 거야. 당뇨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해서 투석하는 환자가 한 6,000에서 한 7,000명 매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뇨병 신증의 경우는 굉장히 그 사망률이 높아서 5년 생존율이 한 60%, 10년이 한 30% 정도밖에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콩팥은요 여성과 관계가 많이 있는데요. 부어서 오시는 분이 여성 환자들이 더 많아요. 맞아요. 여성분들이 유독 민감하기도 하고. 주로 보면 얼굴은 아침에 잘 부어요. 그리고 다리가 붓는 분들은 보면 오후에 더 붓는다는 얘기들을 하는데요. 이렇게 주로 붓는다고 하는 것은 일단 몸에 해독이 필요하다는 그런 신호를 일단은 보셔야죠.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뭔가 개선을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살을 뺐어요 제가. 맞아요. 살 쫙 빼셨잖아요. 50kg 쫙 빼가지고 그때 되게 보기 좋으셨는데. 시집 가게 생겼잖아. 아 그러니까 그랬는데. 그때 못 만났어. 근데 다시 뭐 요여와가지고 다시 그거보다 더 쪘으니까 지금은. 몸속 청소는 못해도 집 청소는 잘하는 모양인 문영미. 아니 그런데 저 여자 누군가요? 누구게요? 이거 닮았어요 근데? 잘 모르겠는데요. 나의 꽃다운 시절. 예요. 이때는 정말 얼굴도 예쁘고 신체도 건강하고 정말 막 괜찮았었는데 그때는 남자들이 줄을 섰어. 군인이 탈영까지 했어. 그 정도. 군인이 탈영을 했다고요? 예. 그 정도로 받쳐줬거든. 뚜렷한 이목구비와 이국적인 외모의 문영미. 대중들에게 통쾌한 웃음을 선사하며 1990년대 각정상을 휩쓸었다. 그때를 회상을 해보면 정말 과거에는 뭐 이랬었는데 지금 내가 너무 이거 나태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요. 그리고 협찬 받을 옷이 없어요. 뚱뚱해서 다 뭐 5, 6, 6, 7, 7 뭐 크면 88이거든. 우리 99잖아요. 99가 넘잖아. 날 협찬해 줄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한 번도 난 협찬을 받아서 입은 적이 없어. 다 마치고 그러니까 모든 걸 하면 연예계 생활 이렇게 40여 년 하면서 남은 건 옷하고 신발하고 그것밖에 없는 거야. 화장품 뭐 이런 거 등등. 남다른 치수 때문에 연예인의 특권을 누리지 못한 문영미. 형형색색 가득 찬 옷들 많다 많아. 선생님 여기 옷이 몇 벌이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가을로 지금 이게 체인지가 돼 있잖아요. 가을 겨울로. 그러니까 여름 것까지 합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합하면 한 2,000벌?
몸질을 생각 없이 몸에 옷을 맞춰온 그녀. 건강에 대한 과실은 넉넉해진 몸과 병만 남겼다. 나는 항상 건강하고 아프지 않고 항상 씩씩하고 막 이런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닥치는 대로 기회만 되면 막 먹고 막 그랬던 게 오늘날 이런 모든 병을 불러오게 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한때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데 내가 좋아하는 김치, 젓갈, 뭐 그런 거 등등 많이 들어있죠. 젓갈류를 좋아하세요? 뭐 갈치, 액젓, 뭐 그런 거 좋아해요. 한번 냉장고를 좀 열어서 보여주세요. 아, 그 창피하게 그런 걸 그 남의 그 시부를 그렇게 그 자존심이거든. 여성의 자존심이 냉장고 아니거든. 이거 함부로 막 열고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진짜? 네, 살짝만. 아니 정리도 안 됐는데. 식재료가 꽉 들어찬 냉장고. 평소 집밥으로 식단 관리 중이라는 그녀. 항상 여기 고기가 재어 있지 않으면 불안하고 그랬었는데 이제 거의 뭐 고기 종류는 없고 이게 이제 닭 가슴살. 이제 나도 관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풀떼기하고 정말 싫어하는 풀하고 닭 가슴살하고 샐러드해서 그거 먹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말하는 그녀. 아니 그런데 저건 고기 아닌가요? 선생님. 아니, 식단 요즘 관리하신다는데. 아니, 하고 있어요. 엄청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삼겹살을 이런 거 찍으면 안 된다니까. 그래도 이건 찍으면 안 돼. 아, 그래도 고기는 먹어야죠.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니까. 먹어야 돼요. 단백질 섭취용치곤 기름이 지나치게 많아 보이지만 개의치 않는 그녀. 노릇노릇 맛있게도 구웠다. 벌써 이게 묻어나잖아. 안 뒤집잖아. 이게 웬만해가지고 딱 육즙이 쫙 올라왔을 때 탁 뒤집고 탁 혼자서도 푸짐하게 한상 제대로 차린 집밥. 온통 기름지고 짠 음식들. 바로 이런 것들이 그녀를 찌고 붓게 만드는 주범인데 뒷일은 그때 걱정하기로 작정한 건지 쌈장에 젓갈까지 너무 짜게 먹는 문영미. 그러거나 말거나 세상 행복한 그녀다. 평소에 어떻게 이렇게 지금 드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좀 고기를 이렇게 기름진 고기인데 괜찮을까요? 뭔 말이에요? 고기가 기름지지 그러면 기름 안 줘요? 그러니까 맛있죠. 건강 상태에서 좀 줄이신다 그러셨잖아요. 줄였잖아요. 이거 같이 먹잖아요. 원래 이거 안 먹었거든요. 입으로만 하는 식단 관리, 저게 다 몸속 쓰레기가 될 텐데. 문영미 씨 좀 절제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양꼬치를 좋아해요. 양고기를 너무 좋아해요. 매일 먹었어요. 양꼬치의 뭐야? 칭따오 따오. 근데 지금 들어가려다가 탁 멈칫해요. 안 돼. 참아야 돼. 이건 안 돼. 그래서 5일 갈 거 2번 가고, 응? 2번 갈 거 1번 가고. 지금 이렇게 줄여가고 있는 상태예요. 좀처럼 차지가 어려운 식욕. 하지만 걱정 없다. 갖가지 약이 있으니까. 4개잖아요.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 콜레스테롤. 4알이에요. 이것만 딱 먹으면 그냥 왠지 그냥 이걸 먹어야 살 것 같아요. 일단 마음껏 먹고 약으로 사후 관리를 한다는 그녀. 과도한 약은 콩팥에 부담이라는 건 알지만 마음이라도 편하려면 어쩔 수가 없다. 뭐 오메가3랄지 뭐 비타민 D랄지 C랄지 뭐 그냥 이게 뭐 몸에 좋다 이런 것보다도 그냥 이게 어떤 먹으면 왠지 괜찮을 것 같아서 그냥 막
멀티비타민서부터 그냥 챙겨 먹는 거예요. 부모님께로는 너무 잘 물려받았는데 본인 관리자 서울이야. 그거예요. 그죠? 이렇게 폭식하고 짠 거, 매운 거, 자극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런 상태에 쓰레기는 얼마나 있을까? 나 이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혈액으로 하는 게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혈액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그 피 속에 크레아틴이라고 하는 물질을 우리가 혈청 내에서 측정을 해서 그 혈청의 농도에 따라서 그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공식은 대개 그 신장학회 홈페이지에 MDRD 공식이라는 곳에 집어넣거나 기간에 따라서 그 수치가 같이 따라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우리가 60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이 돼야지 정상적인 신장 기능이라고 하고 60 이하로가 되면은 비정상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게 되죠. 어디선가 들려오는 음악 소리? 색소폰을 연주하는 한 여자와 공연에 흠뻑 빠진 한 남자가 눈에 띄는데 사랑해요 김기자 우유빛깔 김기자. 아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결혼한 부부입니다. 43년이 됐어요. 43년 지나서 이제 44년째 돌아가는데. 부부 맞으세요? 아, 맞다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어. 연주자와 팬 사이로 오해받는다는 이 부부. 이걸 이렇게 떼가지고 다녀요. 아이고. 가족 경명이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 가족 관계 증명서까지 갖고 다닐 필요가 있나요? 불륜인 줄 알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일일이 답변하기도 힘들고 어떤 데는 또 얘기해도 고지를 안 들어.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걸 내가 보여주지. 그럼 그때 인정을 한다고. 젊은 시절 30년 넘게 인쇄업에 종사한 부부. 환갑 전 미련 없이 은퇴 후 노후를 즐기고 있다. 아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강아지가 왜 이렇게 셋이 살아요? 완벽한 노후 준비를 마쳤다는 부부. 이제야 진짜 인생을 즐기기 시작했다는데 세계 일주가 목표라는 그들. 해외여행도 남부럽지 않게 다녔다고. 금년인데 그렇게 젊은 시절 치열하게 산 덕에 은퇴 후 10년이 넘도록 걱정 없이 행복하다는 부부. 지금 생활에 대만족이다. 은퇴 준비는 잘 한 것 같아. 근데 집사람한테 물어보면 또 무슨 소리 하려고 그러지. 그냥 마음 편안히 놀러 가고 싶으면 가고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먹고 하니까는 잘한 거지요. 그런데 갑자기 혈압계를 가져오는 남편. 완벽한 노후 준비엔 건강도 포함된 거 아니었나요? 걱정이 앞서는 가운데 아니 혈압이 정상인데 왜 그러세요? 혈압이 170, 180까지 처음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가족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가족력이 좀 있고. 아유 말도 못해 걱정 많았지요. 뭐 차 타고 가다가도 차 한쪽에 세우고 막 가슴을 움켜쥐고 막 그랬어요. 몇 년 전까진 무척 심각했던 부부의 고혈압. 이렇게 높았어요. 처음에는. 혈압 재고서 그 전에 무서워가지고 맨날 이렇게 적은 거예요. 완벽한 노후 준비에서 딱 한 가지 부족했던 건강. 약을 늘 달고 살았다. 고혈압으로 고지혈증과 협심증까지 앓았던 김 기자 씨. 콩팥마저 망가질까 늘 두려웠다. 그러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고혈압이 참 무서운 거다. 고혈압 단순 고혈압만 아니고 합병증이 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관리하라 한다고 그러더라고. 컨천암댁인데 지금 투석이에요. 진장 망가진 것도 보면은 혈압 관리 못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죠. 혈압 약만 먹었지 운동이라든가 혈압이 이렇게 좋다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안 먹었어요. 만성 콩팥병으로 고생하는 남동생을 보며 건강관리를 결심한 아내. 자신만의 노하우를 터득했단다. 또 구워가지고 간식 먹어야죠. 떡 하나도 그냥 먹는 법이 없다는 그녀. 붉은 가루를 꺼내는데 이게 뭔가요?
이게 히비스커스인데요. 혈압에 좋고요. 우리 몸속에 있는 노폐물 제거해 주는 데 좋고 모든 게 다 좋아요. 몸속 독소 배출에 도움을 준다는 히비스커스. 여신의 꽃이라고 불리는 히비스커스는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주고 혈관을 보호해 고혈압과 콩팥 건강에 효과가 있다. 비타민C 가득한 히비스커스의 꿀을 섞으니 피로 해소에도 그만. 꿀에 섞어가지고 이제 요 떡하고 찍어 먹으면요, 뭐 맛도 있고 너무 좋아요. 한없이 맥혀요. 새콤달콤한 맛이 일품인 히비스커스 잼 완성. 한 가지 더, 물에 히비스커스 가루를 섞은 히비스커스 음료까지. 역시 혈관 청소엔 붉은색이죠. 알라뷰. 나도. 땡큐. 오래전부터 이걸 많이 마셔요. 마시면 몸에 독소도 빼주고 혈압도 많이 내려가는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좋아요. 혈압을 낮추는 부부의 또 다른 습관, 혈액순환을 위해 수시로 한다는 발끝치기 운동. 아무리 사나운 게도 저기만 가면 좋아요. 끝에는 어디든지 피가 잘 안 돌잖아요. 다리를 이렇게 부딪혀주고 흔들어주면은 혈액순환이 잘 된다고 그래. 이게 발바닥 요렇게 있는 것 때문에 이렇게 치면서 여기를 치는 거야. 발 옆에 이렇게 쳐주는 거야. 엄마 아빠 건강이 최고인 거 알죠? 이런 질문을 한번 하더라고. 너 지금 이대로 사는 게 좋아? 젊을 대로 돌아가는 게 좋아? 나 이대로가 제일 좋아. 그랬더니 왜 그러냐. 지금 이렇게 좋은데 왜 젊을 대로 돌아가? 부부는 일심동체. 둘이라서 더 행복한 부부의 두 번째 인생을 응원합니다. 여기 앞에 히비스커스가 와 있어요. 아주 생화가 온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거 생화예요. 예. 예쁘다. 이 꽃이 하와이안 무궁화라고 해서 저 꽃을 말린 게 바로 이게 히비스커스예요. 예. 그래서 일명 여신의 꽃이라고 불릴 만큼 여성들에게 좋은 그러한 영양 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인 성분 중에 하나가 HCA라고 해서 하이드록시 시트릭 액시드인데요. 이게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쓰이는 그 효소를 억제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우리 몸에 체지방이 쌓이는 걸 막아주고요. 예. 그리고 또 히비스커스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유기산들이 신진대사를 촉진해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해주면서 노폐물 배설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이 히비스커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요. 네. 부기나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문영미 씨처럼 잘 딱이네요. 붓고 뛰는 분들한테 네. 예, 도움이 돼요. 조심할 게 뭐냐면 이미 만성 콩팥 병이 있으신 분들은 칼륨 배출에 이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히비스커스에는 칼륨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분들은 좀 조심해서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음료를 준비했는데 주로 이제 히비스커스 말린 꽃을 그대로 활용하지는 않고 분말 형태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석 말미 아닙니까? 네. 요게 이제 식혜. 식혜에다가 추석하면 식혜를 우리가 많이 만드니까 네네네. 거기다가 히비스커스 가루를 넣어서 저어서 드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이 돼요, 그냥. 괜찮죠? 맛있어. 괜찮죠? 맛있어, 이거 맛있어. 근데 그냥 드시면 또 새콤하고 맛있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좋은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앞에 지금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요 첫 번째 거는 꽃 원물이고요. 두 번째 거는 티백을 놓은 거고요. 세 번째 거는 완전히 가루 물에 녹을 수 있는 가루의 형태로 만들어진 건데 지금 물의 색깔도 다르고 그렇죠. 분말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보시면 색깔이 짙어지잖아요. 그러네요. 티백이나 이렇게 원물을 드시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좀 따뜻한 물에 녹이셔야만 그 성분들이 녹아 나올 수 있는데 이 안에 있는 유기산이나 비타민C나 안토시아닌 같은 성분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좀 파괴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드시기 위해서는 찬물을 쓰셔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우러나기가 힘들 것 같죠. 가루의 형태로 드시면 원물을 다 갈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가 통째로 먹는다 영양적인 측면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네네. 이제 닥터집하고 주치의들의 처방전을 들어봐야 될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먼저 양동호 교수님. 하루에 3끼를 드신다는 전제하에서 두 끼 정도는 본인의 그 주먹 정도 크기, 콩팥 크기가 딱 고만하니까 콩팥 크기 먹어라. 저녁을 좀 많이 드시게 되거나 회식이 됐을 때는 본인의 주먹에 한 2주먹 정도 양을 정도를 하고 군것질이라든지 이런 걸 좀 줄이면 비만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신장 기능을 좀 더 오랫동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노폐물 배설을 도와주는 뭐 히비스커스처럼 노폐물 배설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음료를 드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한두 잔 정도를 꾸준히 드시는 게 더 좋겠죠. 네. 네. 위원장님? 뻔한 얘기를 할 텐데 네. 운동하세요. 근데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 특히 유산소 운동의 경우에 땀을 흘리게 되는데 우리가 신장처럼 정교하진 않지만 땀으로도 우리 노폐물의 일부는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신장의 부담을 조금 줄여줄 수도 있고요. 네네. 운동하시게 되면 혈행이 좋아지니까 또 역시 혈압이 내려갈 수 있고 신장 건강을 보호할 수도 있고요.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그날 하는 운동이 24시간 정도 유지된다라는 데이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매일매일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건강하게 사시려면 매일매일 우리 유산소 운동하는 거 신장에도 좋고 혈압에도 좋고 뭐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닥터집하고 주치의들의 처방전대로 실천해보는 시간입니다. 5인의 체험단 습관 바꾸기 프로젝트 개과천습 지금 시작합니다.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조명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들. 예사롭지 않은 몸놀림을 자랑하는 이들이 바로 오늘의 개과천습 체험단인데 그들에겐 과연 어떤 건강 고민이 있을까? 요즘 들어 유독 붓고 찌고 피곤하다는 그들. 이유도 잘 모르겠단다. 배도 많이 나와 있고 자고 일어나면 뭔가 찌부둥하고 몸이 붓는 것 같고. 건강에 신경을 많이 쓰고 식이요법도 많이 신경 쓰고 하는데 그래도 얼굴도 붓고 종아리 같은 데 많이 붓고 이러니까 혈액순환이 좀 덜 되지 않나 이런 염려도 되고요. 소변을 통해 몸속 활성산소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몸속에 축적돼 질병의 근원이 되는 활성산소는 혈관 노화의 주범. 활성산소는 혈관벽의 세포막을 공격해 노폐물과 염증을 만들어내는 해로운 산소로 몸속에 활성산소가 많아지면 혈관 건강이 위협을 받아 혈관 덩어리인 콩팥의 기능도 떨어진다. 과연 체험단의 콩팥 건강은 괜찮은 걸까? 일단 소변색을 점검해보기로 했는데 별로 색깔이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소변이 다른 때하고 진한 것 같아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진짜. 제각기 다른 소변색, 콩팥 상태도 다르다는 얘긴데 소변 속에 든 유해 성분을 분석해 활성산소 수치를 알아보는 검사 실시. 결과는 어떨까? 대부분 정상 범위를 훌쩍 넘어선 상황. 그중에서도 이분강 체험자가 가장 위험 수위다. 건강하다고 자부하는데도 이게 안 되네. 닥터집하고 주치의 처방전.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히비스커스 섭취. 한 끼 식사량은 주먹만큼만 먹어야 한다. 붓기가 걱정이라는 첫 번째 체험자. 이렇게 일찍 오실 줄 알았으면 좀 화장이라도 하고 이쁘게 하고 있는 건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도 퉁퉁 부은 얼굴. 그녀에겐 대체 어떤 사정이 있는 걸까? 현재 트로트 가수로 활동 중인 이승아 체험자. 체험 전날도 불규칙한 스케줄로 저녁이 늦어졌는데 새벽에 일이 끝나는 경우가 잦은 그녀가 허기를 달랠 곳은 편의점뿐. 몸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고를 수 있는 건 고열량의 라면과 도시락이 전부다. 늦은 시간에 먹는 기름지고 열량 높은 인스턴트 식품들. 당연히 콩팥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일이 늦게 끝나면 거의 한 2시, 3시 정도에는 한 끼를 먹는 것 같아요. 새벽에 먹고 자고 일어나면은 좀 뭔가 몸도 붓는 것 같고 좀 소화도 덜 된 것 같고. 이제부터라도 생활 습관을 바꿔보기로 한 체험자. 그런데 갑자기 차 열쇠는 왜 내놓는 건가요? 체험 기간 동안은
차키 두고 대중교통 이용하려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걷고 평소에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까 한번 실천해 보려고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평소 즐겨 신던 굽 높은 하이힐은 가방 속에 잘 챙겨두고 집을 나설 채비를 하는 그녀. 오늘은 걷기 편한 운동화가 제격이다. 10년 넘게 자가용을 이용했던 그녀. 하지만 이번만큼은 제대로 뚜벅이가 되기로 결심했다. 달리기와 거의 같은 열량이 소모된다는 빠르게 걷기. 오늘의 목적지까지 예상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걷고 또 걷고 계단도 오르락내리락. 차례가 있어도 일부러 서 있을 만큼 각오가 대단하다. 걷기 운동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저 땀나는 거 보세요. 와, 흘린 땀이 헛되지 않길 바랄게요. 한편 활성산소 수치가 가장 높았던 이분강 체험자. 평소 건강을 자부하던 터라 큰 충격에 빠졌는데 체험을 앞두고 일부러 사왔다는 작은 밀폐용기. 고심 끝에 지은 구수한 감자밥이 오늘의 메뉴인데 아이고 이걸로 되겠어요? 밥량을 줄였으니까 뭐 허기지잖아요. 그래서 포만감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감자를 섞어서 밥을 했어요. 평소 먹는 양에서 절반으로 준 밥. 이 밥과 곁들일 반찬은 연두부. 단백질이 많으면서도 짜지 않아 체험식으로 제격인데 과연 꼴찌 탈출이 가능할까? 걱정이 되니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체험 4일차 이승아 체험자를 다시 만난 곳은 바로 주부 노래 교실. 김현자 씨 아모르 파티. 쌀쌀한 가을 날씨에도 이곳만큼은 그녀의 열정덕에 후끈 달아올랐다. 이때 틈틈이 히비스커스 음료로 목을 죽이는 그녀. 그거 뭐예요? 이거 안 마시던 거 마시네. 그거 뭐예요? 그렇네요. 줘봐요. 주부의 호기심을 자극한 붉은 음료. 못 참으셔요. 새콤한 히비스커스 음료를 단숨에 쭉. 까다로운 주부들의 입맛 확 사로잡은 모양이다. 나도 한번 먹어봐야지. 신장에 관한 그 체험 중인데요. 몸속의 변화, 나의 신장 그런 변화를 알아보고 있어요. 맞아요. 얼굴이 좀 슬림해졌어. 진짜 이거 맞아. 먹으니까 이렇게 좋다면은 우리도 한번 체험해보고 싶다. 여러분이 닥터짐하고 체험단이 된다면 환영입니다. 스트레스는 노래로, 노폐물은 히비스커스로 빼내는 이승아 씨. 변화가 있나요? 사람들이 슬림해졌다는 소리도 하고요. 아무래도 그거는 살이 빠진 것 같지는 않고요. 이렇게 부기 같은 게 좀 빠진 것 같아요. 운동도 열심히 할게요. 한편 마지막까지 열심인 이분강 체험자. 벌써 1시간째 요가 산매경에 빠진 그녀. 주먹만큼 먹고 운동하니 확실히 몸매가 달라져 보여요. 체험단에 그 유산소 운동을 좀 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저한테 맞는 유산소 운동 같아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슬슬 출출해진 그녀. 아무래도 밥을 적게 먹은 탓인 듯한데 그렇다고 또 밥을 먹을 수는 없으니 미숫가루를 준비한다. 미숫가루에 히비스커스 분말까지 넣으면 활성산소 낮추고 콩팥을 튼튼하게 하는 특제 음료 완성. 이 정도 노력이면 체험 결과는 걱정 없겠어요. 다른 사람보다 좀 많이 노력해야죠. 나머지 체험자들 또한 각자의 방법으로 콩팥 건강 지키기 체험 완료. 일주일 후 다시 찾은 5인의 체험단. 그들에겐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여기에 손을 이렇게 주먹 펴고 하잖아요. 조금 뻑뻑했다고 해야 하나? 근데 부드럽더라고요. 물도 더 많이 먹게 되고 또 화장실도 많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몸도 더 가벼워졌던 것 같아요. 체감도만큼 활성산소 수치도 낮아졌을까?
검사 결과 5명 모두 활성산소가 줄어들었는데 특히 이봉강 체험자의 선전이 눈에 띈다.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표정. 뭔지 모르겠어. 지금 오늘은 괜찮아서. 다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덕분이랍니다. 수치가 이렇게 낮아질지 몰랐는데 그래도 노력한 만큼 결과가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왠지 붓고 찌고 피곤하시다고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습관을 바꿔보세요. 자, 오늘 나와주신 양동호 교수님 그리고 문영미 씨 감사드리겠고요. 자,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한 건강 정보로 함께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당뇨 걸리고 난 뒤에 모든 게 힘이 들어요. 자고 나면 1개, 2개씩 빠지니까. 만병의 씨앗 혈관성 염증. 걸쭉해진 피 속에다가 기름을 들이붓는 폭탄이 되는 거거든요. 복부 비만에다가 염증 덩어리로 가득 차 있는 거다. 허리둘레 50인치 그의 혈관 건강이 위험하다. 혈관 염증을 줄여줄 해결책이 채소 속 좋은 지방에 있다. 지방의 반전 다음 주에 공개합니다.